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이크 신호가 DAW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소리가 스피커로, 헤드폰으로 들리게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생각해보면 마이크를 연결할 때 우리는 뭘 했죠?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마이크를 케이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했고요. 프로젝트에서 포트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녹음할 트랙이 입력되는 걸 설정했습니다. 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길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스피커가 최종 목표니까 일단 스피커에서부터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스피커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해 볼까요? 네, 스피커는 여기 두 개, TRS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이 바로 여기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1, 2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저번에 저와 같이 했으니까 이미 잘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용도로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포트가 실제로도 DAW에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큐베이스에서는 장치 설정을 이미 했었으니까 프로젝트에서 포트 설정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오디오 커넥션에서 볼 건데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제대로 잡혀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웃풋이 스칼렛 솔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1, 2번 좌우가 차례대로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리가 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좋아요. 소리가 지금 제 스피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폰으로도 당연히 나가겠죠. 왜냐면은 스칼렛 솔로 같은 경우는 헤드폰과 스피커가 동일한 출력으로 나가니까요. 이번에는 에이블톤 라이브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톤 라이브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간단한데요. 프로젝트별 버스 설정은 없지만 전체 DAW 환경 설정에서 하드웨어 포트를 체크하고 각 트랙과 마스터 채널에서 사용할 입출력 포트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라이브에서 세팅을 들어가면 자, 오디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풋 설정, 자, 인풋을 모노로 잡았을 때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스테레오로 잡았을 때 설정입니다. 자, 1번은 기타, 그 다음에 2번은 마이크. 왜냐면은 솔로가 2번이 마이크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스테레오 입력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웃풋 설정을 볼까요? 아웃풋은 두 개, 스테레오 아웃만 나오기 때문에 좌우라고 이렇게 그냥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오디오에 보시면 오디오 프롬 익스터널 인풋,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스테레오로 잡을지 모노로 잡을지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이크가 벌써 들어오는 신호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마이크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크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아웃에서 메인 아웃을 여기서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스테레오 아웃으로 잡아주시면 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들어보기 위해서 데모셋을 한번 여기서는 불러볼게요. 자, 일단 데모셋을 로딩을 해보고, 자, 데모셋이 불러졌죠. 여기에서 메인에 보시면 여기에 메인 아웃풋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컬은 이미 되어 있는 거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미 라이트에서는 채널이 다 찼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보컬 트랙을 지우고 해봅시다. 새로. 자, 만들고 여기서 마이크 제 거를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트랙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소리가 나는지를 체크해 볼까요? 좋아요.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스칼렛 같이 인풋, 아웃풋의 포트 수가 적을 때는 에이블톤 라이브의 방식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입출력이 많은 제 UFX2 같은 제품에서는 큐베이스 같은 방식이 훨씬 더 간단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상위 기종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셨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내부 믹서가 있어서
실제적인 물리적 아웃풋, 인풋과 DAW에서 보여지는 소프트웨어 인풋, 아웃풋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제품마다 방식이 좀 다르니까 자세한 것은 각 제품마다 매뉴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DAW로 들어오고 다시 이 소리가 나가서 스피커나 헤드폰으로 나오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연결은 다 했고 소리가 나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실제 작업을 해볼까요? 그게 이제 다 된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또 큰 문제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이크로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헤드폰을 쓰고요. 마이크에다가 말을 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마이크 소리가 제 헤드폰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냥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하겠죠. 여기서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 마이크 소리가 저한테는 왜 안 들릴까요? 네, 이건 처음에 매우 당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마이크 꽂고 헤드폰도 썼다면 마이크 소리가 헤드폰으로 나와야지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 지점이 지금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 신호가 DAW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신호가 녹음되는 것, 그리고 그 신호가 내가 듣는 헤드폰으로 들리게 되는 것, 이것이 모두 각각 다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입력이 DAW에 정상적으로 들어온다 해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니터링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헤드폰에서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보통 우리가 쓰는 이런 보급형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헤드폰에서 들리는 소리와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스칼렛 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가 스피커에서 바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소리가 마이크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고 그 소리는 다시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더 커지고 이게 다시 또 마이크로 들어가고,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삐 하는 그 귀청 떨어질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피드백 또는 하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마이크를 연결한다고 마이크 소리가 무조건 스피커나 헤드폰으로 보내지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걸 사용자가 정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출력단으로 마이크 소리를 바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칼렛 솔로는 이것을 다이렉트 모니터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이렉트 모니터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됩니다. 쉽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거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스피커 볼륨을 줄이거나 뮤트를 시켜놔야 됩니다. 소리가 안 나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다이렉트 모니터 버튼은 헤드폰과 스피커를 따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스칼렛 솔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소리가 헤드폰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스피커에서 날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다이렉트 모니터를 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듣기 싫은 삐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스피커를 꺼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헤드폰을 이제 쓴 상태죠. 다이렉트 모니터를 켜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 목소리가 지금 제 헤드폰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헤드폰 볼륨을 네,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는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마이크 게인과 헤드폰 레벨을 다시 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마이크 게인 설정할 때 노란불 올라오기 전까지 왔다 갔다 하게 그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적당한 크기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한 겁니다. 근데 막상 노래를 하려고 하면 또 그거보다 더 크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체크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노래할 때랑 테스트할 때랑 다른 볼륨으로 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믿고 그러지 마시고 직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칼렛 솔로 같은 경우는 전면에 그 마이크 레벨을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편해가지고 저는 요걸 보면서 체크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이크 볼륨을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없다면 일단 DAW에서 간단하게 녹음을 해보고 너무 크지 않게 이 게인 값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입력되는 부분의 미터를 보면서 가장 노래를 크게 불렀을 때 빨간불이 뜨지 않을 정도로 잡아주면 되는데, 자,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F3을 눌렀을 때 인풋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노래를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여기 빨간불이 뜨지 않을 정도. 저는 지금 안 뜨죠. 근데 이거를 막 키워놓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빨간불이 떴습니다. 빨간불이 이렇게 뜨면 안 돼요. 이렇게 뜨지 않도록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안 뜨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에이블톤 라이브에서는 간단하게 레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쪽부터, 자, 여기에 이제 레코딩 이네이블을 이쪽으로 빨간불 요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자,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녹음을 하면서 하나, 둘, 셋. 자, 여기 보시면 들어오는 인풋 채널의 레벨을 볼 수 있거든요. 최고 피크점이 자,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보고 여기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터로 본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6 요 정도 사이 안에서 최고점이 오도록 하면 됩니다. 큐베이스도 마찬가지죠. 큐베이스도 여기서 여기서 최고점을 딱 찍었을 때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 최고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 사이 안에서 최고점이 오도록 잡아주면 좋습니다. 오히려 너무 커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유가 있는 게 나중에 프로세스하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이게 오버가 돼버리면 담을 수가 없는데 모자란 건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이크 볼륨을 어느 정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헤드폰 소리를 잘 체크해 보세요. 헤드폰 소리가 적당한지 아니면 작은지. 저는 지금 작거든요. 그래서 헤드폰 볼륨을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거리에서 녹음을 할 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헤드폰 볼륨을 좀 키워볼게요. 저는 거의 끝까지 채워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라고 체크를 하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주를 틀고 노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 반주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마이크 레코딩 레벨을 잡아놓고 마이크가 헤드폰에 들리는 레벨을 체크해 봤잖아요. 녹음을 할 때 마이크는 정말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반주가 너무 크다. 그럼 마이크를 더 키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반주가 너무 크다고 마이크를 더 키우는 게 아니고 반주를 줄여야 됩니다. 반주를 DAW에서 줄이시면 모든 게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은 큐베이스에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드럼 이 트랙이 나오면은 진짜 클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좀 줄여놓고 작업을 들어보겠습니다. 와,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줄였는데도 제 귀에는 정말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도 이제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충분히 잘 들리고 반주도 적당한 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레코딩을 딱 할 준비가 된 거거든요. 자, 이게 가장 쉬운 레코딩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듣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되신다면 헤드폰 아웃과 스피커 아웃을 별개로 조정해서 스피커에서는 마이크 소리가 안 나지만 헤드폰에서는 마이크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 내장 믹서를 갖춘 제품들인데 녹음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신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들을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런 내부 믹서, 독립적인 헤드폰 믹스나 큐믹스를 지원하는 제품으로는 포커스라이트의 스칼렛 4i4 4세대, 오디언트 ID14 MK2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은 한 4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펙터가 걸린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노래방 가면 에코가 빵빵 나오죠? 그런 이펙터를 걸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도 DAW를 이용한 해결 방법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이펙터 건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런 이펙터를 건 소리를 들으면서 녹음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에서 아까 설정해 놓은 곳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다이렉트 모니터는 끄겠습니다. 왜냐면은 DAW에서도 모니터를 이제 바로 보내줄 텐데 다이렉트 모니터까지 같이 켜지게 되면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 소리가 이상해지거든요. 한 가지만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이걸 끄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믹서를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서 보시면 마이크에 자, 모니터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스피커처럼 생겨있는 이거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자, 모니터가 켜지면서 제 목소리가 이제 헤드폰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소리가 뭔가 조금 제 입에서 요 마이크가 들어오는 이 소리가 약간 뒤따라오듯이 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레코딩을 해서 들려드리긴 할 텐데 이상할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알고 가야 될 핵심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레이턴시라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는 아날로그와 달리 1과 0만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1이나 0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모아야지만 얘네들이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이 신호를 주고받을 때 몇 개씩 데이터를 모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를 버퍼라고 해요. 이 버퍼는 약간 택배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큰 택배, 작은 택배 뭐 이렇게 택배 사이즈가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택배에는 데이터를 가득 넣어서 담아 보낼 수 있는데 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신에 보내는 건 한 번만 보내도 이만큼이 가니까 배달원은 좀 힘이 덜 들게 되겠죠. 근데 작은 택배로 요만큼 작은 걸로 단 하나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를 모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할 거예요. 들어오는 즉시 바로바로 보내니까요. 대신 배달원이 엄청 고생을 하겠죠. 여기서 이 택배 상자의 크기가 버퍼 사이즈고 배달원이 컴퓨터 시스템, 택배가 보내지고 받는 데까지 걸리는 이 전체 시간을 레이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를 낮추면 시스템이 고생하지만 소리는 빨리빨리 오고 레이턴시는 줄어든다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버퍼가 커지면 시스템은 고생을 좀 덜하지만 들리는 소리는 조금 늦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레이턴시가 늘어났다, 레이턴시가 커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까 목소리가 두 개처럼 들렸었던 그런 이유, 뭔가 뒤에 따라오듯이 소리가 들렸던 이유는 바로 레이턴시가 높아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 버퍼를 조정해서 레이턴시를 한번 줄여볼까요? 큐베이스의 오디오 설정에서 버퍼를 바꿔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셋업 들어가면 자, 오디오 시스템에 자, 컨트롤 패널을 열어서 여기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128 샘플 정도로 시작을 해보다가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난다면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낮추지 마세요. 저는 오늘 64 샘플 정도까지만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이렇게 들을 때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모니터 버튼을 켜놨었잖아요. 네. 자, 여기에다가 이펙터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인서트에서 자, 컴프레서를 한번 걸어보고요. 자, 이펙터에 대한 자세한 설정 같은 거는 여러분들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버브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루먹스를 저는 걸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리버브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홀 아레나. 네. 자, 너무 긴데. 네, 아주 살짝 맞추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걸면은 리버브 엄청나게 걸렸죠. 이렇게 들으면서 레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으면서 레코딩을 하는 거지만 녹음된 소스는 제 생소리가 그냥 녹음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꼭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자, 이번에는 에이블톤 라이브로 한번 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톤 라이브도 버퍼 설정을 바꿔볼게요. 라이브에서 이제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자, 오디오에 레이턴시라는 파트가 이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바로 직전에 큐베이스에서 64 샘플로 바꿔놨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어디서 바꾸던 한 군데서 바꾸면 이제 똑같이 바뀌거든요. 여기도 역시 64 샘플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눌러서 뭐 다른 걸로 원하시는 걸로 바꾸실 수 있겠죠. 자, 에이블톤 라이브에서도 아까 전에 잡아놨었던 오디오 트랙 이름을 바꿔볼까요? 마이크라고 잡아주죠. 자, 마이크 입력이 들어오는 건 체크가 되지만 제 목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선 오토를 잡아주시면 바로 들립니다. 여기선 잘 들리네요. 자, 오토를 잡아주시면 여기서는 레코딩 레디 트랙으로 잡혀있는 순간 바로 그 트랙이 이제 모니터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도 이펙터를 한번 걸어볼까요? 자, 여기서 이펙터 렉에서 컴프레서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컴프레서를 역시 거는데 스레스홀드를 좀 낮춰서 걸리는 거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했더니 너무 커지네요. 메이크업은 약간만 해주는 식으로. 자, 거기다가 이제 여기도 리버브를 넣어볼까요? 리버브를 넣어서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리버브가 걸리는 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네. 사실 DAW가 뭐가 되든 간에 사용하는 방법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레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DAW에서 이펙터를 걸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녹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좋아 보이죠? 근데 이 방법이 그냥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내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MR 하나 올려놓고 녹음을 하는 그런 거면은 이 방법이 정말 좋습니다. CPU에 부하가 그다지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막 작업을 하면서도 CPU가 버벅버벅하는 상황인 대규모 프로젝트이면은 이렇게 하다가는 녹음을 하다가 소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CPU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넘어가 버려서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택배 아저씨가 뻗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녹음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의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꾸며서 작업하시면 좋아요. 게다가 이렇게 DAW를 거치는 방식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레이턴시가 단순히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버퍼만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펙터도 CPU를 많이 먹는 이펙터가 있는데 이런 걸 걸면은 이펙터 자체에서도 레이턴시가 걸려버립니다. CPU가 이걸 계산하는데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이펙터가 어떤 건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펙터 걸린 모니터링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방법을 DAW가 아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자체적인 처리 능력을 갖추고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RMA UFX2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죠. 얘는 녹음을 할 때 듣는 소리에 이퀄라이저, 컴프레서, 리버브를 걸어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배운 이 방식들은 이 이펙터가 내가 들을 때만 걸리는 거지 실제 녹음되는 것은 이펙터가 안 걸리는 원본이라는 겁니다. 즉 이펙터는 녹음 후에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끌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펙터를 아예 걸어서 녹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잘하게 되면 시도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그런 방법으로 레코딩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이 레코딩 부분에서 모니터링 이렇게 하는 방법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니터링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스터 키보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